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60, 70세대 중에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분들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해요. 나는 괜찮겠지.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막상 통장을 열어보면 생활비 나가고 병원비 쓰고 전기가스 요금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돈이 정말 없습니다. 평생 가족 위해 고생하고 자식 키우느라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손에 남은 게 이렇게 없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더 답답한 건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옆집 친구, 형제, 그리고 어쩌면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길래 노후에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넉넉하고 편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우리 삶을 지켜주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노후를 맞게 된 건 도대체 왜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준비 없이 맞이한 장수 시대. 요즘 정말 사람들 오래 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70세 넘기면 장수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80대, 90대까지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하는 시기는 대부분 60세 전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뒤로 20년, 많으면 30년도 더 살아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소득이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는 은퇴 후 5년, 10년 정도만 버티면 됐어요. 그때는 모아둔 돈 조금, 그리고 연금 몇 푼으로도 그럭저럭 살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도 훨씬 오래 살아야 하는데 그만큼 돈도 훨씬 더 필요해졌죠. 제가 아는 김철수 어르신 얘기를 해드릴게요. 62세에 회사를 나왔는데 이제 쉬면서 살자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통장 잔액을 보니 그 돈으로는 5년도 못 버티겠더랍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노후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버린 거예요. 준비 없이 맞이한 긴 노후는 결국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장수는 축복이지만 준비 없이 맞으면 오히려 더 길고 힘든 가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 결혼집 마련에 모든 돈을 쏟음. 우리 세대는 정말 자식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내 배는 굶어도 애들 공부는 시킨다는 말처럼 아이들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죠. 자녀 학원비에 대학 등록금, 취업하면 결혼자금, 그리고 전세금까지 살면서 모은 돈 한 푼, 두 푼이 모두 자식에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아는 박정희 할머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두 아들을 키우시면서 남편분과 함께 하루도 쉬지 않고 맞벌이를 했대요. 큰아들 결혼할 때는 전세금 보태주시고 작은아들 취업할 때는 월세 지원까지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 보니 막상 자신들의 노후 자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때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대요. 더 안타까운 건 요즘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부모를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자식 사랑만 앞세우다 보니 내 노후를 챙길 돈은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이런 현실 여러분도 혹시 공감하시나요? 세 번째, 부동산만 믿다가 현금 흐름이 끊김. 집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없다. 이렇게 믿고 살아온 분들 정말 많죠. 하지만 집이 있어도 그게 당장 생활비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월세를 받거나 집을 팔아야 현금이 생기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이영수 아저씨 얘기를 해드릴게요.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는 10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90만 원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세금, 관리비, 전기, 수도요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집이 있어도 실제로는 현금 가난에 시달리는 거죠. 부동산은 분명 노후 안전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금 흐름이 막히면 그 집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폭탄.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60대 이후로는 몸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켜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혈압, 당뇨, 관절 문제부터 심장까지 하나씩 생기는 병 때문에 걱정이 끊이지 않죠. 제가 아는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무릎이 많이 아파서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어요. 수술비의 대부분은 보험으로 처리되었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만 해도 수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재활치료비와 약값, 병원까지 오가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죠. 할아버지는 그동안 몇 년간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다 나간 기분이라며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비가 한번 크게 나오면 그걸 다시 채우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몸소 체감하신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고 결국 모아놓은 노후 자산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그래서 요즘 건강 관리가 곧 재산 관리다라는 말이 진짜 진심으로 와닿습니다. 건강할 때부터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앞으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도 미루지 말고 건강 챙기시고 혹시 모를 의료비 부담에 대비해 미리 재정 계획을 세워두시면 나중에 한결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5번째, 금융 사기 투자 실패로 인한 자산 증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정말 많이 당하는 게 바로 금융 사기입니다. 원금 보장, 월 5% 이자 같은 달콤한 말에 속아서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이야기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실 겁니다. 제가 아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동네 지인의 소개로 안전하고 수익도 좋은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수익이 난 것 같아 기대를 했는데 결국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고 말았어요. 3천만 원이면 평범한 노후 생활비로 23년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으니 할머니의 충격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또 요즘엔 주식이나 가상화폐, 코인의 한 방을 기대하고 뛰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처음엔 조금 벌다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 통장만 잔뜩 남는 경우가 허다해요. 나이가 들수록 잃은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체력도 시간도 정보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노후 전체를 무너뜨리는 커다란 위기가 되는 겁니다. 투자는 신중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겪는 이런 아픔과 실수, 앞으로 더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서 노후 생활에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그게 과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충분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국민연금은 평생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면 은퇴 후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긴 하지만 그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70세대 중에는 과거에 보험료를 충분히 내지 못한 분들도 많고 근로기간이 짧아서 연금액이 적게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기초연금이 있는데요. 이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이 낮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 역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일 뿐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이 매년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즘 물가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식료품, 공과금, 교통비, 병원비까지 모두 오르고 있죠. 물가가 5% 올라도 연금은 고작 12% 인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는 돈 가치가 떨어져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데 받는 연금은 별로 안 늘어나서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지는 거죠. 그리고 연금은 지금 당장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서 연금 재정이 점점 빠듯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금 수령액이 더 줄거나 받는 시기가 늦춰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뜻하는 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노후 빈곤층에서 벗어나기 정말 어렵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직 젊은데 내 나이가 60대인데 벌써 걱정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만 준비해도 10년, 20년 후에는 분명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한 재테크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후반부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연금만 받으면 되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가난과 불안 속에 노후를 보내는 일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약속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연금과 노후 준비에 관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어렵고 막막했던 노후 준비가 생각보다 훨씬 쉽고 현실적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상황이 어렵고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해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재정 상태를 회복해 나간다면 노후의 불안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복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생활비 구조 조정, 즉 지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출은 줄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막막해 하시죠? 먼저 한 달 동안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기록해 보세요. 카드 내역, 현금 사용 내역, 공과금, 통신비 등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식비 중에서도 꼭 필요한 반찬과 과도한 외식비, TV나 인터넷 등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는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지출들을 하나씩 줄이다 보면 한 달에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바로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란 매달 꼭 빠져나가는 돈인데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가 대표적입니다. 첫째, 주거비 줄이기입니다. 집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임대료가 너무 부담된다면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월세가 절약된다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 제도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보험료 점검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 부담이 큽니다. 보험은 꼭 필요한 것만 유지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담받고 지금 내게 맞는 최적의 보험 설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통신비 절약하기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도 생각보다 큽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가 서비스는 해지하고 알뜰폰이나 저가 요금제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비 구조 조정과 고정비 줄이기는 처음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그 돈이 모여 큰 재정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돈이 별로 없는데 무슨 저축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예 시작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매일 커피 한 잔 안 마시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35만 원은 충분히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돈을 꼭 통장에 넣어두고 자동이체로 매달 꾸준히 쌓아가세요. 적은 돈이라도 모으면 모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은행에서도 소액 저축과 적금 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하니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모으려고 하기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계속 쌓는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경제적 안전망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생활비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고정비부터 줄이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소액 저축 습관까지 더해진다면 어느새 재정 상황이 한결 나아지고 노후의 불안감도 크게 줄어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만 꾸준히 실천해도 앞으로 다가올 노후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어도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생활이 정말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70대도 할 수 있는 소득 활동과 내가 가진 재능이나 취미를 활용해 수익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단기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60대 이상 분들이 할 수 있는 소득 활동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근무나 온라인 판매가 있고 주변 이웃을 돕거나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지역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아르바이트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소규모 도시락 판매나 쿠킹 클래스, 베이킹을 좋아하는 분들은 홈베이킹 판매를 시작할 수 있어요.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뜨개질, 공예품 제작 후 판매도 인기입니다.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재능이 있다면 온라인에 콘텐츠를 올려 수익을 내거나 취미로 하던 글이나 그림을 상품화하는 방법도 있죠. 특히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이런 활동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 내 취미나 일상을 공유하고 거기서 광고 수익이나 협찬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서툴고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배워가면 분명히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단기 또는 파트타임 근무 기회도 적극 찾아보셔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60대 이상도 지원 가능하며 간단한 행정 지원, 안내, 전화 상담, 물품 정리 같은 일을 맡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보통 주 23일 정도 몇 시간씩 일하는 형태라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또 마트나 편의점, 카페에서 파트타임 직원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 소규모 가게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웃이나 지인에게도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밖에도 택배 배송 보조, 청소나 경비 보조 같은 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있다면 마음도 한결 편해지고 경제적 자유도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경험과 네트워크는 나중에 더 좋은 일자리나 사업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시니어 복지관에서는 무료로 재취업 교육, 컴퓨터 교육, 창업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꼭 활용해 보세요.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시니어 대상 일자리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활용해 작게라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노후가 훨씬 더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힘내서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 한편에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하죠.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만약 지금 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서 그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하며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10년 후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순간 내 삶을 바꾸기 위해 어떤 작은 행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막막할 수 있지만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자연스레 내일을 바꾸는 힘이 생길 거예요. 변화는 언제나 어렵고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멈춤이 아니라 한 걸음 내딛게 하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채널이 그런 변화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후 준비, 재정 관리, 건강 관리까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여러분이 더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계획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알고 싶다. 작은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함께 힘내서 더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